반성을 포함한 어느 정당이 되었건 솔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가들께서는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는 그런 합리 객관성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유도기가 되어온 이 도세 체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하 경제의 축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고요. 그 정부가 단독. 특히 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특히 세수가 많이 그칠 수 있었던 것도 신용카드 활성화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거래에 고착되지 않는 세금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데서 또 세수를 많이 늘릴 수 있었다는 점을 비추어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부유세를 신설하면 지하경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말에 대해서 논리적인 왜 그렇게 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하경제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투명성을 위한 작업들, 거래 단계마다 여러 형태의 탈루 소지를 막고 특히 해외 거래 관련해서 잡아나가는 부분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부당 중복지 당신이 말하는 것은 어느 수준인가?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저는 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저는 정부나 한나라당이 하여왔던 것들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신용을 내고 하도 민생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니까 수세적으로 해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가할 것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국가 수준의 것을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뭐 정치권이 장기적으로 좀 더 신자유주의는 맛이 갔으니까 또 사회주의도 맛이 갔으니까 이 두 개는 빼고 이야기하자면 그거 빼고 좀 자유민주주의의 틀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케인지안적 관점과 어떤 정의의 관점을 좀 보완한 그쪽 하나와 스웨덴을 포함한 이런 북구식 사회민주주의 기술 정부가 현실 가능한 그 어디 믹스된 패러다임 정부가 고민일 텐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고부담 고복지로 가려고 하면 당장은 길이 잘 안 보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로 갈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홍문호 연구위원께서 중부단 중복지로 간다는 말이 점진적이고 선순환적인 것을 말한다는 그 내용은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저 얘기도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경우는 솔직히 말해야 되는 것이 저부담 저복지 국가를 갔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속한 고도성장을 통해서 당시 아까 통계표에서도 우리 강 교수님 잘 지적하셨지만 90년대 중반까지는 어쨌든 일자리와 자영업자들의 장사 기회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고 기회 창출 국가이니까 이렇게 장사 기회와 일자리 기회가 늘어나는 것에 다 그걸 더 중점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세를 더 부담해서 제대로 안전망을 갖추자는 논의가 그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IMF를 겪고 나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고용 구조가 양적 질적으로 나빠지고 특히 대기업과 밑에 있는 하청 구조 속에서 근본적으로 소득 배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임금격차가 커져나가고 이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고부담 고복지로 바로 가자는 주장은 뜻대로 잘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런 취지를 이야기했더니 뭐 트위터에 당신 부자 편들기 그만해 뭐 이런 코멘트를 하시는데 그 코멘트 하신 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점진적으로 우리 국민의 인생을 해결하고 적어도 패자가 부활할 수 있고 실업하면 지금 1000만 명 보험보험 사각지대거든요. 최소한 실업보험 몇 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요. 저는 복지를 보편적이냐 선별적 복지냐고 논쟁해 나가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일종의 이상한 정략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학 교과서에는 딱 세 종류의 복지를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기본보험은 보편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는 좀 많이 내고 소득 재료는 기능도 해준다는 것이고 공적 구조, 기초생활수급제도나 EITC 같은 제도는 선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한 번씩 벤츠 승용차 타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바꾸는 사람은 빼야죠. 맞춤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른바 이 두 가지 공적 구조나 4대 연금을 제외한 복지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흔히
교육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문화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보육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이나 선변이나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죠. 재정 부담을 늘려가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느 한쪽에 주름살 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행이면 급식이면 급식으로 우우 몰려가고, 이번에 국회 통과될 때 기초노령연금 한 푼도 증액 안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로 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나라당은 이미 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 예산 돌려가는 것보다 무상급식 예산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마지막 논의 과정이 그랬거든요. 이런 식의 주름살 복지 논쟁으로 국민을 혼란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골고루 복지를 펴나가는 논의를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지는 보편적으로 할 거는 보편적으로 하고, 선별적으로 할 거는 선별적으로 하고, 맞춤형을 할 거는 맞춤형을 하되, 재정 부담이나 국민 부담을 늘려가면서 그것을 전반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골고루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해나감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증세론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논리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세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을 가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민생복지를 늘리기 위한 예산의 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하경제를 죽이건 조세감면을 없애건 이런 형태로 작업이 쭉 가서 보편적으로 또 세입 기반이 확충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그 세율 논의와 더불어, 그래서 세율 논의와 더불어 복지 지출 논의 함께 하자는 그런 논의, 이 복지 내용에 있어서 연금 위주보다는 뭔가 미래 투자형, 즉 저출산 문제나 교육 문제나,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일자리로 접근하기 위한 그 직업을 위한 이런 쪽에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좋겠다. 그게 한국에 맞다. 뭐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자본 이득 과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저도 자본 이득 과세를 하자는 쪽이고 화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주식 양도 차익 과세는 저는 당장의 일반적인 주식 양도 차익 과세는 좀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자들 잘 지적하셨듯이 대주주 외에는 지금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은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증시 전반적인 투기 구조로 된 증시를 개혁하는 구조 속에서 따로 한 번 더 결단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진정한 민생 챙기기는 좀 합리적으로 접근할 때 되는 것이지, 쏙 시원하게 그냥 뭐 이렇게 좀 화필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게 지난 12년의 우리 정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한 진정한 반성부터 출발해야 저는 현실적인 진전이 있다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예, 그 훌륭하신 말씀들